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토픽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걸 뭐 띄엄띄엄은 했지만 몰아서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요거 몇 번 들어보신 분들, 저랑 오래 지금 그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은 몇 번 들어봤어요. Four Phases of Wealth.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의 흐름.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네, 저축, 돈을 투자, contribution, 저축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아놓은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자가 좋은 걸 좀 찾아야 되고 위험성 없는 거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돈이 좀 벌어지면 뭘 할 수 있죠? distribution,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돈을 쓰다가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남기고 가야죠. 남기고 가는 transfer, 돈을 누구한테 주고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누구한테 주든지. 요 네 가지 말고는 제 생각에는 이 부의 흐름이 또 다른 거 있나요? 뭐 이게 지금 네 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IRS가 세금 혜택을 줘요. 이 네 가지 흐름에 있어서 이 페이스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그 상황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상황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가지에서 다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 받는 상품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IRS에서 어디선간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대비시켜 볼게요. IUL을 합시다. IUL을 하면 컨트리뷰션에 세금 혜택 있나요? 없죠. 세금 공제가 없으니까. 그럼 IUL에서 돈이 자랄 때 돈이 자라는 거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있죠. 세금 안 내고 돈이 자라니까. 돈을 꺼냈을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있죠. 오케이? 왜냐하면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으니까 죽어서든지 돈을 남겨줄 때 혹은 저기를 살아서 돌려줄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있죠. 세금 없이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돼요. 근데 똑같은 IUL을 만약에 펜션 플랜에다 넣었어요. 은퇴연금에다. 은퇴연금을 IUL에다가 펜션에다가 IUL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IUL을 펜션 플랜에 집어넣으면 컨트리뷰션에서 무슨 세금 혜택이 있냐면 세금 공제를 받아요. 좋죠? 여기서 뭐 세금 공제 못 받았는데. 돈이 자랄 때 세금 내냐? 돈 자랄 때 세금 안 내요. 돈을 꺼낼 때 세금 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론으로 꺼내도 세금 내고 위드로를 해도 세금을 내. 그러니까 세금 내게 돼 있어요. 죽었을 때는 세금 안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단계에서 그 단계 모든 것에 다 세금을 혜택을 받는 방법은 제가 얘기하지만 단연코 없습니다. 어디선간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네? 조세청에서 그걸 돈 안 받고 저기 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세금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 네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아까 제가 비슷하게 했지만 컨트리뷰션 단계 돈이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세금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tax deduction. 뭐 tax credit이란 말도 있어요. tax credit이란 말은 세금 공제보다 더 많이 받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tax deduction으로 제가 그냥 끝냈습니다. 세금 공제 받는다. 내가 5만 6천 불을 벌었는데 세금 보고를 5만 6천 불에 해야 되는데 6천 불어치를 CRA를 집어넣었다. 그럼 세금 보고 그때는 얼마에 대해서만 해요? 5만 불에 대해서만 해요. 6천 불에 대해서 세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 공제입니다. 오케이? 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accumulation, 돈이 자라는 단계에 이자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있고 안 내도 되는 게 있어요. 세금 안 보고 안 해도 되는 상품들이 있는 거죠. 자라는 단계. 그걸 tax deferred growth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거 세금 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일 간단한 예가 은행입니다. 은행에
이자가 발생하면 내가 그 돈을 쓰던 안 쓰던 연말이 지나고 나면 1099 INT라고 해서 날라와요. 세금 보고 하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인컴 텍스를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tax deferred growth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돈을 꺼냈을 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대부분의 경우가 contribution에서 텍스 공제를 받았으면 distribution에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트랜스퍼를 했을 때, 살아서 할 때는 상속인 거고, 아니, 살아서 했을 땐 상속이 아니지. 죽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는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 하는 거는 증여가 되는 거죠. 이 증여의 상황에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여기서 인컴 텍스를 내냐,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냐, 기프트 텍스를 내냐, 에스테이트 텍스를 내냐.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금 혜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히 그 재정 관리 상품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IRA 그러면은 contribution tax deductible, accumulation tax defer, distribution taxable, transfer taxable. 이게 IRA입니다. 529 plan, college saving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college saving, contribution non-taxable, accumulation tax defer, distribution qualified distribution은 non-taxable이에요. qualified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대학교 학비로 쓸 때는 세금을 안 냅니다.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트랜스퍼가 돼요. 오너십 트랜스퍼가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 라이센스들이 없기 때문에 529 플랜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요렇게 그러니까 세금 어떤 개인 재정 상품을 딱 봤을 때는 개인뿐만 이 재정 관리 상품을 보면 요 네 단계를 보고서 이게 세금이 어떻게 되지 하고 보시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여기서 질문할게요. 예, 인컴 텍스는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고, 예, 캐피탈은 내가 투자해서 수입이 났을 때 버는 거고, 예, 주식같이. 기프트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을 때 내는 거고. 예. 내요? 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 미국은. 에스테이트 텍스는 부모한테 땅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프트하고 에스테이트 텍스 저기가 원래 텍스 브래킷이 똑같아요. 기프트나 에스테이트 텍스나 똑같습니다. 근데 기프트 텍스는 사실은 누가 내는 거냐면 주는 사람이 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기프트 텍스는 원래 주는 사람이 내요. 근데 기프트 텍스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기프트 텍스를 하면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지금 한 500만 불까지는 저기 세금 없이 에스테이트 텍스 없이 돈을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스에서 까요.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이 선생님한테 줬다? 그럼 기프트 텍스 10만 불을 지금 내든지 아니면 내가 라이프타임으로 줄 수 있는 500만 불에서 10만 불을 까든지 대부분 10만 불에서 까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돈 버는 게 사실은 그 불합리한 게 텍스 다 내고 버는 건데 그 얘기 하나 말아요. 뭐 불합리한 게 뭐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인컴 텍스는 근로소득, 내가 일을 해서 번 게 인컴 텍스라고 보시면 되고 에스테이트 텍스. 에스테이트 텍스는 상속세죠. 이게 상속세예요? 네, 에스테이트 텍스는 상속세죠. 그러니까 기프트 텍스나 에스테이트 텍스나 사실은 같은 부류예요. 근데 에스테이트 텍스를 저기서 낼 수는 없잖아. 죽은 사람이 낼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자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이 내는 게 되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자산을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에스테이트이 얼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를 잘 사용되어 있는 상품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됐던 재정관리 회사가 됐던 투자 회사가 됐던 은행이 됐던
요 세금법에 맞춰서 상품을 사실은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세금 공제를 원해, 그러면 아이라 상품 만드는 거고. 손님이 세금 없이 돈 꺼내는 거 원해, 그러면 라스 아이라, IUL, 뭐 홀라이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품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만든 상품이 이제 컨트리뷰션 쪽으로 간다 그러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트래디셔널 아이라, 퀄리파이드 플랜. 퀄리파이드 플랜은 크게 나눈다 그러면 defined contribution plan, defined benefit plan. 오케이? 요 경우엔 들어가는 돈이 세금 공제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딱 왔는데 이 손님은 나 너무너무 세금 많이 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이에요. 이제 그 수의사 병원을 열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기는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CPA한테 얘기하니까 CPA가 방법 없어요. 다 세금 내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찾아봐가지고 이게 401k defined contribution도 있고 defined benefit plan도 있고 벌써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딱 왔을 때 자기가 리서치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설명 하나씩 하니까 바로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defined benefit plan을 생각을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가 이제 accumulation. 돈이 자라는 상태. 돈이 자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이 자랄 때 세금 보고를 안 하든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 거죠. Traditional IRAs. IRA는 세금 안 내도 돼요.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꺼낼 때 세금 받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Roth IRA도 이자에 대해서 세금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Qualified plans. 지금 아까 얘기한 defined contribution, defined benefit plan 이런 연금 플랜들도 세금 없이 이자가 자랍니다. 수익이 발생을 해요. 수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세금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on-qualified annuity. 이거는 IRA가 아닌 annuity는 non-qualified annuity죠. 그러니까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돈이 자라니까 non-qualified annuity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없이 돈이 증식이 되죠. 자산 증식이 되죠. College Savings Plan, Educational IRA, 529 Plan, Prepaid College Savings Plan 이런 것들이 아이들 자녀 학자금 마련 플랜의 경우에도 세금 없이 돈이 자랄 수 있습니다. 증식되는 과정에서. 질문해. 지금 퀄리파이드 플랜에서 아이라 거기 넣으면 안 돼요? 예? 아이라 뭐야? 퀄리파이드 플랜으로 IRA는 일반적으로 IRA를 qualified plan으로 불러요. 부르잖아요. Roth IRA도 qualified plan이라고 불러요. Simple IRA도 qualified plan이라고 불러요. SEP IRA도 qualified plan이라고 불러요. 부르긴 불러요. 일반적으로. 근데 원칙적인 용어에서 qualified란 말은 누군가가 이 플랜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퀄리파이 시켜 준다는 게. 그 인정을 해마다 하는 플랜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 퀄리파이 플랜이에요. 401k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DB 플랜도 매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프로핏 쉐어링도 매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이 이제 과정이 쉽게 돼 있으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TP예요. Third Party Administrator. 그러니까 3자의 행정관리인이 따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IRS에다가 Form 5500에서 파일링을 하는 걸 도와준다고요. 사실은 Form 5500에서 하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Qualified Plan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고 뭐 이러면 다 그냥 Qualified Plan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Qualified Plan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펜션이라고 썼어야 될지도 몰라요. 펜션 플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꺼낼 때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거. Roth IRA. Roth IRA는 돈을 꺼낼 때 꺼내 쓰는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원금도 세금 안 내고 이자도 세금 안 나고. 원금은 어차피 세금 낸 돈이 들어갔으니까 세금 안 내는 거 당연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Roth IRA. 그 똑같은 상품이 아니어도 돼요.
첫 번째로 Roth IRA에 돈을 집어넣은 기간이 5년은 지났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A라는 회사에다 집어넣고 B라는 회사를 7년 뒤에 집어넣는데 7년 뒤에 B라는 회사에서 1년 뒤에 꺼내도 5년 그게 충족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A라는 회사가 넣은 지 12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Roth IRA가 이제 돈을 꺼낼 때 첫 번째가 5년 이상 됐어야 되고 두 번째가 59.5세가 지났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얼마를 꺼내든 세금이 없어요. 오케이? Government bond, 연방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 뭐 문유반, 뭐 여기에 저기 돼 있는 채권들은 이 채권들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채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윗돈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발생한 거는 세금 내요. 근데 채권 자체를 샀어요. 대부분 채권은 이 디스카운트로 받죠. 1,000불짜리 채권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인데 뭐 900불이다. 그럼 900불에 사고 나중에 채권을 돌려줄 때는 1,000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팔밸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100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 보고가 없습니다.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오케이? 뭐 우리가 반드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College Savings Plan. 아까 이야기한 대로 529 Education IRA, Prepaid College Savings Plan 뭐 이런 플랜들은 돈을 꺼냈을 때 요건이 Qualified Distribution이어야 돼요. Qualified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학비로 쓰든지 그 학생의 주거비로 썼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세금 없이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썼다? 세금 내야 돼요. 10% 페널티도 내십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의 경우 홀 라이프가 됐든 유니버설 라이프가 됐든 IUL이 됐든 VUL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캐시 밸류에서는 약관 대출이라고 그러죠. 팔러시 론으로 돈을 꺼내 쓰게 되면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partial withdrawal, partial surrender or partial withdrawal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집어넣은 원금을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는 먼저 그 원금을 꺼냈을 수 있어요. 그 원금 세금 낸 돈이니까 그것도 세금 없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ransfer, 죽었을 때 혹은 이건 대부분 죽었을 때 그래서 Roth IRA는 이게 살아서 주면 좀 그렇지만 Roth IRA도 줄 수는 있겠네요. 뭐 어차피 gift tax exemption 하면 되니까 트랜스퍼 할 때 세금이 걱정이 없든지 덜한 상품이 Roth IRA. Roth IRA, Roth 401k. Roth IRA라고 그러면 Roth 401k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에 여기다 내가 괄호치고 지금 저기 death benefit을 썼어야 되네요. 사망 수혜금이 생명보험에 의한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수혜금은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에스테이트 텍스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 에스테이트 플래닝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의 데스 베네핏은 인컴 텍스가 없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어요. 근데 약관 대출을 지금 20만 불 했어요. 팔러시 론을. 그럼 사망 시에 얼마 받아요? 80만 불 받죠. 그럼 20만 불은 대출했잖아. 대출 상환이 됐잖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야 되냐, 내야 되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론 자체도 데스 베네핏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 텍스 없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트랜스퍼 할 때 cost basis. 이걸 우리 이제 뒤에 나가면 여기 step up cost base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아들이 받잖아요. 그럼 아들이 받을 때 이 집을 살 때 50만 불 주고 샀는데 죽을 때 보니까 뭐 120만 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캐피털 게인이 얼마가 생겼어요? 감가상각을 안 해도 50만 불에서 120만 불이 됐으니까 70만 불의 캐피털 게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서 저기 했다 그러면 이 캐피털 게인 텍스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step up in cost base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가격 120만 불을 이 수령자가 cost base가 120만 불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을 때 아들은 이 집의 cost가 얼마냐면
120만 불인 거야. 그럼 캐피털 게인 텍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들이 많은 게 얘네들이 컨그레스에서 이거 이 스텝 업 인 코스트 베이스 없애자 말자 이런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 자기네들 벌을 세금이 엄청나게 많거든. 지금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은 더 하겠지만 가장 큰 개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지금 이런 해법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cost basis. 이런 거를 이제 과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 우리 아들 세금 안 내게 한다고 아들 이름을 넣어요. 제일 하지 말라는 내용. 집 살 때 아들 명의를 넣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거는 스텝업 앤 코스트 베이스가 되죠. 아들은 살았으니까 살았을 때 가격으로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피털 게인 그 웨이브 되는 거를 못 해요. 못 받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변호사들하고 얘기하면 집을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신문에 나는 게 집이 있습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일례를 들게요. 그럼 tax efficient product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요게 지금 너무너무 쉽게 이해된다.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오케이? 자, Roth를 할 것이냐, Tradition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Roth IRA.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손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 저기 캔슬한대, SEP IRA. 그래서 왜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저기 Roth로 하라고 그랬대. 근데 어저께 나 무지무지하게 아팠거든. 어저께 내가 오늘은 좀 살만해. 대상포진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나 어저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보내줘서. 응?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거 정말로 하시기 원하십니까? 트레디셔널에서 돈을 라트로 옮기면 돈을 쓰든 안 쓰든 세금 내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전액이 다 텍서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컨트리뷰션 들어간 돈도 세금 공제 받았지, 이자도 세금 유예됐지. 그럼 돈 꺼낸 돈 전액이 텍서블이에요. 그 세금을 내고 바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돈 내고 하겠대요.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라스가 좋은지 트레디셔널이 좋은지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라스 아이라는 대부분 돈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연수익이 16만 불인가 넘어가면은 라스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근데 라스는 사실은 그 구조를 보면 라스는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라스예요. 그래서 라스를 백도어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펜션 플랜, 401k, Roth 401k가 있으니까 401k Roth로 컨트리뷰션 합니다.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나중에 안 내도 됩니다. 공제를 받으시니까. 그게 하나. 또 하나는 백도어 아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아이라를 열어요. 그리고 아이라를 열자마자 몇 년 지나서 그 아이라를 Roth로 컨버트를 합니다. 컨버트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내죠. 근데 그 세금 결국에 내가 세금 공제 받은 돈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라스 들어갈 땐 난 세금 공제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라스로 컨버트를 하는 케이스들은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은 사람들. 이 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플랜이에요. 뭐 물론 다른 이유로도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세금만 놓고 보면 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건 저 혼자만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아는 CPA들한테 당신은 라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해야 되나요? 사장님 그거 저는 반대해요.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도.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스탠다드 디덕션 지금 2024년 스탠다드 디덕션이 29,2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는데 내가 지금 taxable income이 29,200불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트레디셔널 IRA에 내가 100만 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해에 2만 불 꺼냈어. 다른 수입은 없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트레디셔널 IRA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을 하면. 여기 소셜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텍서블이 되는 과정은 소득이 높았을 때.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거 해당되려면 소셜시큐리티 받으면 해당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그때마다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넘었다 하더라도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제외한 게 지금 저기 텍서블 인컴이잖아요. 저 0에서 2만 3천. 그럼 두 개 합치면 지금 이게 한 5만 불 돈이죠. 세율이 얼마예요? 10%. 꺼낸 돈에 대한 세율이 10%예요. 지금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텍스 덕션으로 받는 돈이 20% 30%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듯이 그냥 라트가 좋아 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게 왜 돈 많은 사람이 리타이먼트 인컴이 한 1년에 20만 불 돼. 이 사람은 라스가 필요하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라스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그 근본적인 게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칼리지 세이빙도 나중에 뭐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돈 없는 사람 나 529 하지 말라 그래요. 나 100불씩 우리 손자 위해서 돈 넣어주겠다 그래요. 그거 파이낸셜 에이드 받을 때 덜 받는데 그걸 하시겠어요? 아예 파이낸셜 에이드 못 받을 사람들은 하셔야 되지만 파이낸셜 에이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저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팝스 애플리케이션 보여주면서.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율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라트를 해야 될 이유가 되기는 해요. 지금 저 빨간 줄이 인컴 텍스 브래킷이에요.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지금 한 40% 나와 있죠. 높았을 땐 94%도 오른 적이 있어요. 얘는 미국도. 그게 탑 브래킷이에요. 제일 높았을 때. 제일 높은 브래킷.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세율이 지금 높습니까? 우리는 느끼기는 지금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느끼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다 라스로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쪽에 만약 텍스 보면 1040가 있을 거고 혹시 그 셉이나 이렇게 직장에 있는 비즈니스 쪽에서 돈이 펀딩이 되는 그 라스도 있습니까? 라스 401k. 401k를 셋업을 하시면서 네.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라스 옵션을 열어놓겠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을 프리텍스로도 들어갈 수 있고 라스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셉이나 심플에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음, 셉이나 심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퀄리파이 플랜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 선생님 제가 어저께 카톡 보내드린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네. 지금 DB 플랜 디자인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텍스 러이어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침 조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야, 셉 아이라를 하고 DB 플랜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할 수는 있다. 음,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 음,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많아야 6%밖에 못 집어넣고 그것도 이 그 룰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01k에서 프로핏 쉐어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자기는 세파이로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텍스 로이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가 셉으로 계산할 때는 6%가 비즈니스 쪽에 뭐 인컴의 6%예요? 아니면 페이롤의 6%죠. 페이롤에? 예. 그러니까 어,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그것도 그 6%도 맥시멈이고 그걸 집어넣으려면 이 세파이라를 그 리거 다큐멘트를 만들어야 된대요. It's 음, not worth it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5%라는 것은 명목상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미닝이 없다는 그거는 얘기죠. DB 플랜을 안 하는 사람들. 오케이.
같이 DB랑 할 때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401k를 해라. 아니면 401k가 싫으면 profit sharing을 해라. 다른 말로 qualify 플랜을 해라. 진짜 가짜 qualify 플랜 하지 말고 진짜 백이 qualify 플랜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DB하고 지금 따로 별도로 해서 401k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DB하고 DC는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건 어차피 qualify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qualifying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로 지금 폼 5500이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qualify 플랜인 거예요. 아까 나온 질문에. 근데 IRA 이런 거는 qualifying 하는 게 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TPA가 필요 없는 플랜이니까. 예. 그 개인 쪽에서 템포리로 계산했을 때 그 라스로 들어갈 때 예. 라스로 들어가면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라스로 들어갈 때는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수입이 높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수입이 낮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수입이 높은 사람은 라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액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라스를 그래서 백도어를 하는 거예요. 트래디셔널 아이라 했다가 돌아서서 라스로 컨버트 하는 거.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봐야 또 얼마나 돼? 7,000불, 8,000불인데. 그럼 난퀄리파이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난퀄리파이 들어갈 때 아예 라스로 정하면 되지, 참. non-qualified는 라스라는 게 없죠. non-qualified는 non-qualified죠. 그냥 돈 꺼내면 꺼낸 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거고 돈이 나오는 순서는 LIFO,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이자가 먼저 나오고 이자를 다 쓰고 원금만 남은 상태에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죠. 왜냐하면 원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사이먼 씨, 예. 왜 아까 인컴, sorry. 비 와서. 인컴이 10만 불이 넘는데, 지금 401k를 하고 있는데, 401k에 또 라스를 열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페이스 아웃만 안 걸리면 돼요. 페이스아웃이 걸리면. 걸리면 저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했어. 했으면 그건 CPA하고 얘기해서 필요하면 어멘먼트를 해야지. CPA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지. 프로그램에서 그거 캐치를 하겠지. 소프트웨어에서. 페이스아웃에 걸리면 안 됩니다. 401k도요. 401k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는 사람은 IRA가 됐든 트래디셔널 IRA가 됐든 로스 IRA가 됐든 들어갈 때 페이스아웃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레귤러 401k도 있고, 라스도 있는데, 라스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이 아줌마 매니저님 우리가 지금 로스 401k를 얘기합니까? 로스 IRA를 얘기합니까? 난 401k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401k 라. 로스 IRA가 아니죠. 로스 401k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스 401k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인컴 리미테이션이 없다. 응. 그러니까 졸지 말고 들어. 아마 나이가 먹었어도. 아니, 잠깐, 그걸 내가 미스했어, 솔직히. 그래갖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졸지 않아요. 나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 들었는데 뭐를 못 알아들으면 치매네. 그러니까는 인컴 리밋이 없다. 401k 401k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401k 그러니까 저기 401k를 트래디셔널 401k를 해도 되고 로스 401k를 해도 됩니다. 두 개 다 해도 되고. 두 개 다 해도 되지만 두 개를 합친 액수가 maximum contribution limit을 넘어가면 안 되고. What's the maximum contribution? 그건 tax reference 가이드를 보세요. 이분이 우리 매니저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다른 사람들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다. Thank you. 질문 있는데요. 예. 라스 아이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좀 헷갈리는데 수입이 낮은 사람은 상관없다지만 수입이 높은 사람은 맥시멈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템포리로 할 때 1년? 그거를 한번 지금 제가 그건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구글을 해보세요. Roth IRA Phase Out amount. 그러면은 그 액수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Roth IRA Phase Out이 한 16만 불 되나? 거기서부터 시작인가? 그렇죠? 예. 그거 이제 tax reference 가이드를 거기서 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재밌죠? 오늘 완전히 세금 강좌하는 것 같지? 자, 이 tax efficient product을
tax efficient product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옆에 착하신 분 나는 참 안 착한데 메리드 조인리가 지금 phase out Roth contribution eligibility가 매일 결혼한 사람은 23만 6천 불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할 수 있는 액수가. 그러니까 23만 6천 불 안 넘으면 돼요. 얼마 전에 16만 불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대 얘가. 23만 6천 불입니다. Roth phase out 시작하는 액수가. 오케이. 요거는 또 이게 뭐냐면 IRA나 401k에서 돈을 꺼냈어요. 내가 4만 불이 필요해서 4만 불을 꺼냈어. 그럼 4만 불을 꺼내고 나니까 연말에 뭐라 그래요? CPA가. 네. 세금 내셔야죠. 그래서 25%라고 생각하면 세금 내는 돈이 얼마예요? 만 불이죠. 그럼 만 불을 어디서 꺼내야 돼? It's 12 o'clock. 만 불을 또 401k나 IRA에서 또 꺼냈어. 그럼 그 만 불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꺼내 또 안 내야 내도 돼요. 돼요. 안 내도 되긴요. 또 내야 돼요. 꺼낼 때마다 꺼낼 때마다 세금 내는 거니까 그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낸다 하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4만 불에 대해서도 세금, 만 불에 대해서도 세금.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더블 텍세이션.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 더블 트리플인데 사실은 이 세금이에요. 세금이 두 번 걸려요. 그럼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401k에서 돈을 꺼내고 세금은 뭘로 내는 게 좋을까? IUL, Roth IRA 이런 세금을 안 내는 돈으로 세금을 내버리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세금 수익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저기로 하나는 투자를 했고 하나는 그 투자가 아니고 저기 세이빙스가 돼서 투자 손실이 없는 플랜이에요. 돈을 꺼내 써야 돼. 그럼 돈을 어디서 먼저 꺼낸다? 투자 손실이 있는 해에는 픽스 인덱스 애뉴이티, 픽스 IUL 같은 이런 데서 손실이 없는 데서 꺼내야 돼요.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돈까지 꺼내버리면 양수겹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꺼내는 순서가 저는 제일 먼저 돈을 어디서 꺼내라고 그러냐면 IRA하고 401k에서 먼저 꺼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을 때 돈을 남겨서 안 되는 플랜을 찾는다 그러면 IRA하고 401k예요. 펜션 플랜. 왜냐하면은 이 플랜은 이름도 못 바꾸죠. 중간에 명의 변경이란 건 없죠. 와이프한테도 못 넘겨주죠. 허스밴드한테도 못 넘겨줍니다. 그리고 인컴 텍스에도 걸리고 에스테이트 텍스에도 걸리고 액수가 많으면 부자들은 엑사이즈 텍스라고 특별 세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퀄리파이 플랜은 살아생전에 다 쓰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한 3, 40%는 내 돈이 아니려니 하고 살든지. 오케이? 여기 estate planning with a retirement account 세금 그러니까 이게 상속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인컴 텍스. 인컴 텍스. 지금 401k IRA 이거는 돈이 남아서 자녀들한테 넘어간다. 인컴 텍스 내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오케이? estate tax, gift tax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지금 500만 불 좀 넘었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500만 불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40%예요. 한국보다 낮지만. 오케이? 여기 보면 capital gain tax도 생각해야 돼요. capital gain tax 뭐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세금만 내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저렇게 세금으로 저기 총격을 받는데. 오케이? capital gain tax를 생각하려면 step up in cost basis.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step up in cost base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리빙 트러스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은 맞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와이프한테 매일같이 구사리 먹습니다. 왜 남한테는 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안 해놓냐 이러고. 오케이.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방법 이 칼리지 세이빙스. 이거는 학자금으로 쓸 때는 세금 없이 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롱텀 케어. 이게 퀄리파이드는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non qualified annuity를 롱텀 케어가 있는 애뉴이티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냅니다. 롱텀 케어 익스펜스로 돈을 꺼냈을 때.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라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신가요? 지원 씨 오늘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죠? 그럴 수는 없고요. 방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 롱텀 케어 30만 불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건 라이러가 있는 경우에 어떤 라이러는 돈을 그 롱텀 케어를 쓸 때 3배를 뻥튀기 해주는 애뉴이티들이 있어요. 그런 애뉴이티들 그러니까 금액이 30만 불이 상한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LTC. 10만 불을 집어넣으면 롱텀 케어를 쓸 때 3배로 뻥튀기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다른 주에서 쓰면 되나요? 지금 401k 같은 퀄리파이 플랜을 롱텀 케어가 있는 플랜으로 할 수 있는 게 몇몇 주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 확실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최고로 좋은 방법이어서 캘리포니아 되냐고 그랬더니 캘리포니아는 안 된대요. 그것만 알아요. 캘리포니아 좋은 건 안 해도 안 해줘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디서빌리티 그 보험을 넣는 이유는 뭔가요? 디서빌리티 인컴 보험은 그거는 요거하고 좀 그 다른데 롱 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죠.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걸 음, 표현이 옛날 말로 하면 옛날에는 그걸 토럴 디서빌리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음, 디서빌리티 보험은 내가 일을 하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더 이상 그 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아니 팔을 절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못 해.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벌던 잡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소득을 메꿔주는 게 이제 디서빌리티 보험이에요. 그러면 저기 병원에서 레지던트들 할 때 그거 요구하는 게 디서빌리티 보험이면 그게 만약에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더 비싸잖아요. 다른 주에서 들고 이쪽으로 와도 되는 거죠. 암만 해도 그게 유효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컨트랙을 봐야죠. 어, 그러면 그 보험은 어떤 게 있나요?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는 저도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필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저기 하는 게 디서빌리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저기 아큐페이션이 똑같은 아큐페이션을 못할 때 보험 저기 수혜금이 나오는 플랜이 있고 아니면 일을 아예 못할 때 나오는 디서빌리티 보험이 암만 해도 다른 일을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암만 해도 보험료가 싸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플랜마다 다 달라요. 그건 따로 굉장히 연락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질문이 아까 라스 아이라 말고 트레디셔널 아이라는 뭐 맥시멈 어마운 없는 거죠? 인컴. 왜 없어요? 있어. 저기 페이스아웃이 저기 트레디셔널 아이라도 제가 one step backward. 다른 은퇴연금이 없는 사람이 아예 트레디셔널 아이라를 하는 데는 인컴 리밋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리타이먼트 플랜에 파티시페이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1k를 하고 있는데 아이라를 열겠다. 그러면 그때는 페이스 아웃이 적용이 돼요. 그 페이스 아웃은 트래디셔널 아이라 페이스 아웃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퇴연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인컴에 관계없이 아이라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은퇴연금이 지금 뭐 회사에서 401k를 해준다.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이라 못 엽니다. 열어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높은 게 얼마인데요? 글쎄요. 아, 모르세요. 그거 뭐 머릿속으로 기억하지는 않고 그럴 때마다 이제 구글 보고 이제 제가 텍스트 레퍼런스 가이드 보내드리면 거기에 페이스 아웃이 있는 거죠. 지금 네. 페이스 아웃이 12만 6천 불입니다. 선생님, 아이라는 자기 이름으로만 한다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낼 때 베네피셔리도 넣잖아요. 베네피셔리는 누구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텍스는 그러면 베네피셔리한테 나가는 거죠. 그럼 베네피셔리가 텍스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다 이제 뭐 굉장히 인바우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스트레치 아이라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저기서 세금을 내든지 10년 안에 다 써야 되든지
아니면 스파우스 같은데 스파우스 IRA라고 해서 스파우스가 그걸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그냥 IRA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자식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면은 자식도 빨리 꺼냈어야 돼요. I think 10년 아, 10년 안 있으면 텍스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세금 내야죠. 세금을 내는데 왜 네. 스트레치를 하냐면 목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으니까 스트레치를 하면서 아, 정부가 적게 해서 세율을 낮추는 거지. 세금은 어차피 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이 세금법 얘기하니까 할 얘기들이 꽤 많죠. 예, 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응.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